성건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성우 전 성건동 외국인 도움센터의 센터장. 네, 모처럼 서울에 와서 함께 이 대림동을 좀 지역을 돌면서 대림동과 또 성원동, 경주시죠. 이 이야기를 좀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우 전 센터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롭게 한 사실이 지금도 이 전세 사기 문제, 한참 제가 그 인천 미추홀구에서 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중국 동포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동안 집중적으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장성우 대표하고 얘기를 하면서 난다 보니까 고려인 동포들도 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산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아마 제보를 받으셔가지고 직접 아마 그쪽 상담차에 가셔서 좀 도움도 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산 지역에서 이 건물 한 동, 거기 한 8세대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한 세당 한 4천만 원에서 한 4,500만 원씩 주고, 이 전세, 그러면서 이 가족 단위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 가졌던, 고려인 동포들이 다 이 전세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전세 사기를 당했나 보니까, 그 건물주는, 월세로, 임대를 줬다고 합니다. 근데 월세로 임대를 맡은 사람이 건물주 모르게 그거를 다시 전전세로 준 거죠. 근데 월세로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4, 5천만 원씩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준 겁니다. 뒤늦게 그 건물주 모르게 전전세로 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네, 결국은 저는 그 사기꾼은 다른 데로 갔고, 결국은 거기에 전세 보증금을 주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결국은 건물주한테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건물주도 나도 모르는 사실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서 고려인 동포들도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어떻게 보면은 별로 뉴스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고려인 동포들도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수원시에서 이 전세 사기 피해가 뭐 400 몇억 원 가까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에서 아주 전국적으로 이 전세 사기 피해 문제가 다시 또 한번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고려인 동포들, 정말 한국에 되게 이분들이 한 4, 5년 정도 한국에 와서 아마 좀 열심히 번 돈 갖고 이 전세 자금을 댄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렇게 사기 피해를 입게 돼서 또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 정말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좀 구조적으로 뭔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사기 피해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좀 이런 부분이 보완이 돼서 이 사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장성우 센터장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주요하게 이야기 난 게 이 지역 특화형 정책, 과연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냐, 뭐 이런 부분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주시는 인구 감소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주변 지역, 거기에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이 있고, 그래서 일부 고려인 동포들이 지금 그쪽으로 가서 뭐 이렇게 지역 특화형 좀 그런 특혜로 통해서 뭐 취업할 수 없는 그 비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이주를 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인 동포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F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 배우자가 동포 출신이 아닌 경우 있죠. 그러면 F-1 체류 자격을 부여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F1 체류 자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뭐 실제적으로 또 자녀들 함께 동반해서 거주하고 그러면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조금이라도 좀 벌어야 가족의 보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지역 특화형 정책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F1 체류 자격도 이제 취업 활동할 수 있는 체류 자격으로 이제 변경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좀 안정적으로 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걸 기대를 갖고 갔는데, 아마 이제는 그 F1 체류 자격을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뭐 소득금액 증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이 출입국에서 이 검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1 체류 자격으로 있으면서 취업을 했던, 어떻게 보면 불법 취업을 했던 그 사실이 드러나고, 이게 국세청에 소득증 저기가 신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는 고용주가 이제는 그 소득 그러니까 임금을 주고 이렇게 그냥 국세청에 신고를 한 거겠죠. 그래야만 이제는 고용주 입장에서도 거기에는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F1 체류 자격인 같은 경우 이렇게 불법 취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국세청에 이렇게 소득 신고가 되면은 빼도 박도 못하게 불법 취업 활동을 했다, 이게 이제 들통이 나게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게 벌금이 뭐 한 달만 해도 최소 뭐 200만원, 이게 몇 달 되면은 뭐 500~600만원 훨씬 훌쩍 돌게 됩니다. 뭐 최대 뭐 3천만원까지 벌금을 매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인구 감소 지역, 지역 특화형 지역으로 갔다가 F1 체류 자격을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했다가, 그것이 이제는 국세청에 조회를 해보니까 그런 소득 증명이 되어 있는 게 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로부터 뭐 500~600만원 이상의 그런 벌금을 오히려 물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체류 자격 박탈되고 이 강제 추방 위기에 가는 그런 또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걸 알고 과연 누가 무서워서 이 인구 감소 지역 특화형 비자로 가려고 하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지역 특화형 비자 정책이 지금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하면은 현실적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정말 잘 모르거나 또 저기에서 F1 비자 또 이렇게 불법 취업을 했던 사람들에서는 어느 정도 사면 조치를 좀 취해주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시는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내가 볼 때는 지역 특화형 비자로 이렇게 잘못 갔다가는 오히려 이 곤혹을 치르는 이런 상황들을 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형 사업, 인구 감소 지역 가보니까 뭐 지방 정부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 막상 뭐 이렇게 모집을 해서 간다고 해서 갔더니만 쉽게 말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그런 곳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현실적으로 좀 고려해 봐야 될 것이, 지방자치, 그냥 지방도시에는 전 제조업체가 많습니다. 영세한 제조업체가 많아요. 뭐 큰 업체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보통 이런 제조업체들이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이 아웃소싱이라는 인력 대행 업체를 통해서 고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직고용을 하지 않고 인력 대행 업체를 아웃소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웃소싱 회사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주지 않고, 그리고 또 한 회사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웃소싱에 있는 회사들이 거기서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나면은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역 있는 또 공장이나 뭐 제조업체로도 이렇게 이주를 시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지역 특화형 비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그 혜택과 그거를 받으려면은 그 지역 내에 있는 그 사업장에서만 일을 하도록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제조업체들이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렇게 인력을 수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아웃소싱 회사들은 또 한 회사에만 인력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회사 보냈다가 또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도 보냈다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인력을 쓰고 있는 제조업체들의 현 상황과 그리고 아웃소싱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지역 특화 사업이라는 것이
정말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장성우 센터장은 이렇게 고려인 동포들을 주 대상을 하면서 이 지방에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이 지역 특화 사업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현장의 이야기들을 또 많이 또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들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좀 현장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각 참모들한테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현장을 나가봐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법무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무부 특히 한동훈 장관이 취임 초서부터 이민청 설립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이민청 설립이야말로 정말 그 뭐라 그랬더라요? 이승만 대통령 초기에 농지개혁을 할 때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상당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론 형성에도 박차를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벌써 1년이 지났죠. 이민 정책 이걸 펼치기 위한 민간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도 민간인 중에서 뽑았는데, 그러나 요즘 뉴스 보니까 한 번도 이민 정책 관련 민간 그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해서 또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한동훈 법무장관 내년 4월에 있을 이 총선에 또 나간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법무부에서 지금 이주민 정책, 이민 정책, 과연 처음에는 뭔가 큰 성과를 낼 것처럼 좋은 장밋빛 그림을 내놓았지만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다는 상당히 조용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민정책 추진이나 회의를 한 번도 갖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그냥 구호성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 가운데서 이렇게 이 지역 특화형 사업 같은 경우도 좀 현실과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뭐 얼마나 제대로 이렇게 자리가 잡을 게 될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도 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그래서 이번에 이 장성우 이제는 경주시 외국인 도움센터 지금 전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전 센터장과의 대화를 통하면서 이런저런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이와 관련돼서 또 의견과 또 제보가 있으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